여러분, 요즘 도로를 보면 전기차가 정말 많아졌죠? 이 거대한 변화, 바로 전기차 혁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 판을 처음부터 설계한 두 건물, 바로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 마틴 에버하드와 전 폭스바겐 CEO 허버트 디스의 시선으로 그 핵심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을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아무도 전기차를 쳐다보지도 않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어쩌면 언젠가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 게 금지될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 이야기까지.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려면 어디서 출발했는지부터 봐야겠죠.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세상은 전기차를 지금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주 적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기차가 그냥 인기가 없었던 수준이 아니고요. 자동차 업계의 거인이 직접 나서서 전기차의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기회가 생겨납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는 내연기관차 사업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릴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자기 밥그릇을 걷어찰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 빈틈,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그곳을 잃을 게 없었던 새로운 선수들이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때 테슬라가 정말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전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모두가 전기차, 그거 싸고 좀 느린 차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테슬라는 정반대로 외친 거죠.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멋지고 제일 비싼 전기차를 만들겠다. 전기차를 골프카트 같은 게 아니라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드림카로 만들어버린 이 전략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불꽃은 이제 전 세계를 뒤덮는 거대한 불길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눈부신 기술 발전과 정말 피 터지는 경쟁이 맞물리면서 이 흐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드디스 박사는 지금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 더 이상 환경보호 같은 구호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럼 뭐냐고요? 바로 돈, 다시 말해 압도적인 경제성이라는 거죠. 이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태양광 같은 저렴한 전기로 내 차를 충전하면요. 100km를 가는데 드는 돈이 고작 1달러, 우리 돈으로 1,000원 조금 넘는다는 얘기예요. 기름값 생각하면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강력한 경제성을 무기로 시장이 말 그대로 폭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전기차 10대 중에 무려 6대, 60%가 중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요,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는 운동장에 정부의 막강한 지원, 그리고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 공급망까지 이걸 다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쌓은 거죠. 다른 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경쟁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쟁터는 어디가 될까요? 두 전문가 모두 똑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을 누가 먼저 손에 쥐느냐에 따라 이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또 한 번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그런데요, 기술 개발이나 시장 경쟁이 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숨은 동력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모든 변화에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정부의 정책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199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뿌린 작은 씨앗이 있었고요. 2020년대 유럽의 강력한 탄소 규제가 이 불길에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2030년까지 신차 절반은 전기차라는 목표를 내걸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좋든 싫든 전기차라는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솔직한 고백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폭스바겐 같은 거대 기업의 전 CEO가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해서 바꾼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바꿨냐? 결국 회사를 움직인 진짜 힘은 이때까지 무조건 바꿔라고 마감 시한을 정해버린 정부의 정책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시장도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정부가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디스 박사는 그건 정말 큰 실수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여기서 압박을 늦추는 건 힘들게 시작한 이 혁신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그냥 갖다 바치는 것과 똑같다는 아주 깔끔한 지적이죠. 자, 그럼 이 혁명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건 단순히 엔진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동이라고 부르는 그 경험 자체가 뿌리부터 완전히 재창조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미래에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동차라는 개념이 그대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가 거대한 에너지 저장고, 그러니까 바퀴 달린 거대한 보조 배터리가 되는 거죠. 낮에 값싼 태양광 전기를 가득 저장해 놨다가 밤에 전기가 필요할 때 우리 집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차가 더 이상 돈만 쓰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오히려 전력망을 안정시키고 나에게 돈까지 벌어다주는 하나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게 바로 V2G, Vehicle to Grid 기술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거대한 변화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이죠. 만약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더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게 증명되는 날이 온다면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는다는 행위 자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로봇이 사고 낼 확률이 사람보다 100배나 낮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인간이라는 위험한 운전자를 계속해서 용납할까요? 어쩌면 인간의 운전이 금지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